새누리당에서 비리 혐의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결국 부결됐고 국회는 방탄국회로 전락했습니다. 부결의 장본인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야당에서도 체포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이 새누리당을 도와줌으로써 보험을 들어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철도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예상됐던 결과입니까? 여야 모두 겉으로는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해왔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위기 속에서 야당 의원들의 찬성표만 모아진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그런 예상과 달랐습니다.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지난 1일부터 총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불체포 특권을 누리게 된 송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가결됐습니다. 여야가 정기국회 이사 일정에 대한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정감사, 예결산안 심의와 본회의에 계류된 주요 쟁점 법안은 당분간 다루기 어렵게 됐는데요. 민주연합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여야 그리고 유가족들 간 중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하는 기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류였는지요? 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두 구속력 있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민주당의 자유투표 방침인데요. 방탄국회에 실제로 반대한다면 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참석을 지시하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연합은 자유투표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도 묵인하겠다는 신호를 보냈고 결국 체포동의안 부결을 방조했다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비공개 이총에서 적극적인 표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비공개로 전환된 의총에서 이인재 최고위원이 현직 의원이 성실히 수사를 받는데 구속한다는 건 과도하며 최종 판결이 나오면 구속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원들을 설득했고 많은 의원들이 송 의원이 검찰의 잦은 출두에 조사도 받았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 구속은 너무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각 당에서 입장들이 나왔죠. 어떤 입장들입니까? 네,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두 얼굴을 가진 정당임이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정혜 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역시 집권당의 자기 식구 감싸기는 끈끈했다며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158석의 집권 여당의 오만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준 어처구니 없는 사태라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재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얼굴에 철판을 깐 동료 의원들의 철통 방어 덕분에 철피와 척결은 공연불에 그치게 됐다며 비대위원 구하기에 여야가 따로 없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새누리당과 민주연합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재석하고 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부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나온 표수에는 훨씬 미달했다며 이런 상황을 두고 일방적으로 우리 당에게 비난을 퍼붓는 것은 조금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자당에 쏟아진 비난을 무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많이 던지지 않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당혹스럽게 생각한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네, 다른 정당은 모르겠고요. 민주연합에서 이 부결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사과 이런 건 안 나왔습니까? 네, 아직까지 그런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네. 자, 표 분석을 해보면 야당 의원들도 일부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네, 오늘 본회의에는 새누리당 136명, 민주연합 114명, 비교섭단체 6명 등 총 256명이 참석했고 그 가운데 체포동의안에 참여한 총 투표수는 223표였습니다. 그중에서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가 나와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반대, 기권, 무효를 합한 150표를 사실상의 반대표로 분류하면서 새누리당 재석 136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모두 반대나 기권, 무효표를 던졌다 해도 14표가 부족하다며 결국 야권에서 최소 14명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다는 계산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민주연합 대변인은 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구치소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단식 중인데 우리 당 의원들이 부표를 던질 리 없다며 만약 민주연합 의원 한두 명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당론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방탄국회 여야 짬짬이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김재윤 의원을 제외한 민주연합 의원 129명 전원이 출석해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민주연합이 안일하게 대응했거나 사실상 방탄국회 짬짬이를 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그리고 유가족 간 3자 협의를 중재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만 새누리당이 거부를 했군요. 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잘 모르시는 의장께서 독자적인 안을 내신다면 분란만 가속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는 말로 국회의장의 중재 뜻을 거부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좋은 말씀이지만 구체적인 안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고 유가족들 입장도 단원고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야당과 유가족 내부의 견해차 때문에 의장 중재를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입법부 수장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마저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능력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천 국회 부의장도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를 경시하는 자가당착이며 오직 청와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늘도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배후 세력론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인재 의원이었어요. 네, 지난달 29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이인재 최고위원도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가족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야가 합의한 것을 유가족 대표들이 반대하고 나서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유가족들의 진정한 뜻인가 대단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와 야가 완벽하게 두 번씩이나 합의했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더 안전하고 국민의 생명이 보장되는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왜 유가족 대표들은 여당은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태우 최고위원도 민주연합 지도부의 리더십은 완전히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전면에 나서 역할을 해야 될 지도자들은 무대 뒤에 숨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연합의 조정식 사무총장은 새누리당 지도부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특별법 협상을 해치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냐고 되물으면서 새누리당은 청와대를 위한 청와대에 의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하더군요. 누가 세월호 문제가 경제도 죽이고 민생도 죽인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입니다. 친박 핵심인 홍문종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우리 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문제와 다른 문제를 분리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뜻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오전 회의에서 가장 절박한 현안은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고 이완구 원내대표도 세월호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경제를 명분으로 세월호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놨음을 알 수 있는 발언들이었습니다. 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을 따라하는 건지 아니면 추석 앞이라 늘 하던 그런 행동인지 어쨌든 민주연합도 현장 탐방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처럼 장 차관들이 동행을 했습니까? 네, 그렇진 않았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연합 의원들, 그리고 강북경찰서와 강북소방서 직원들만 동행했습니다. 민주연합은 민생법안 처리가 안 돼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정부 여당의 공세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소위 경제활성화 법안은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진짜 민생법안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생입법은 가짜 민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반민생, 반서민 법안이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의료비 폭탄을 안기는 의료영리화법,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가계부채를 늘리는 부동산 투기법, 사행산업을 확산하는 카지노 양성법, 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재벌 관광호텔 건립 특혜법,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최저생계비 역대 최저 인상 등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이 이미 선보인 민생 행보를 답습하고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법안을 반대하기만 하는 건 결국 새누리당의 뒤를 밟는 것일 뿐 정세 주도권을 잡는 길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박보아입니다.